3월 26일 국야 5경기 분석 코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NBA부터 해가지고 주간 그다음에 5이닝도 처음 가봤는데 또 하나만 딱 가봤는데 KT 전반승 그다음에 LG부 그래서 10배 들어왔고 그다음에 해축 그다음에 NBA까지 올킬이 다 뭔가 하나씩 진짜 하나씩 다 한폴락이었거든요 올킬.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어쨌든 4연승이고요. 최근 주력 9승 3패 75% 승률입니다. 그리고 주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돼요. 사실 이거는 진짜 제가 조금 오버하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2주 넘게 주간 같은 경우에는 14승 7패입니다. 14승 7패. 그만큼 지금 승률도 80%가 넘고요. 그래서 지금 17번이면 이제 이번 주까지면 3주죠. 3주 가까이 되고 있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이 너무나도 주간 같은 게 잘 되고 있고 전체 흐름도 괜찮고 올킬이 정말 다 아쉽게 계속 하나씩 뭔가 어그러지면서 카타르도 오빠 가려다가 카타르 갔다가 퇴장 나오는 바람에 이거는 사고죠. 그래서 오바 갈 걸 하는 후회도 되고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최근에 46.7배도 들어오고 10배도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고 흐름 좋으니까요.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VIP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고요. S급 단풀까지 받고 싶으신 분들은 VVIP 가입하시면 되고요. 추천 경기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스탠다드로 가입하시면 전체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전체표는 띄워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회원 전용 영상도 이거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첫 번째 한화하고 LG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엄상백하고 임창규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어제 올정배가 뜨긴 했는데 물론 초반에는 그래도 오히려 초반 구기가 조금 더 쉬워요. 근데 뒤로 갈수록 또 시간이 거듭될수록 이제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4, 5 선발들 나올 때가 아무래도 더 분석이 좀 어렵고 얘네가 업다운이 심하죠.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 무리해서 가지 마시고요. 와, 개꿀이네. 초반에 구경하고, 오늘 같은 날 영어까지 다 끌어가지고 가셨다가, 엄상백 욕하고, 임창규 욕하고, 불펜 욕하고,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제가 LG 승에 하나 프렌의 저득점을 봤는데, 물론 이제 하나가 잘 비비다가, 결국에는 추가로 4실점, 비기닝 허용하면서 5대0으로 졌습니다. 확실히 명품 투수장이었고요. 타선도 그렇게 물론 LG 쪽에서 좀 기대치가 있었으면 출루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임창규 엄상백인데 엄상백이 이제 하나 처음 경기인데 KT 시절에 LG한테 약했습니다. 지난 시즌 데이터를 제가 적어놨다시피 네 번의 맞대결이 어땠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까지 다 적어드리기 너무 이 칸이 늘어나서 뭐 잘 던진 경기가 5이닝 2실점 한 번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경기 다 못 던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상백이 하나 와가지고 과연 KT전 때처럼 이 부진을 이겨낼 수 있을까? 23시즌부터 해가지고 만날 때마다 한 번 빼고는 다 못 던졌기 때문에 그리고 LG가 문보경 필두로 지금 타선 흐름이 좋잖아요. 어제 유현진한테 막혀서 그렇지 지금 문보경이 지금 가장 농구로 치면 핫핸드죠? 핫핸드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창규는 확실히 최근 두 시즌 좀 괜찮은 선발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본인 말로는 독서하는 것들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멘탈적인 문제들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임창규가 어쨌든 최근 두 시즌 3점대 평점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 상대로 원래 강했어요. 그 23시즌에도 4번 만나가지고 다 잘 던졌고요. 지난 시즌에는 23시즌만큼은 아니었어요. 6.2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그 다음에 5.1이닝 4실점.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개막 초반에 임창규 하나 났을 때 제가 임창규 때 LG 갔었던 기억 나거든요. 그때 페냐하고 붙었는데 임창규가 페냐를 LG가 공략을 못하고 또 임창규가 3실점하고 또 나중에 불펜 쪽에서 빵 터지면서 결국 졌었는데
어쨌든 임창규가 그렇게 약하진 않아요. 임창규도 믿진 않습니다. 왜? 얘도 한번 좀 맞아나가고 할 때마다 흔들리고 하다 보면 실점 많이 하는 케이스고 3, 4점 깔고 가는 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그러나 엄상백을 더 못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둘 다 비슷하지만 조금 더 신뢰를 못하는 쪽은 하나 선발 엄상백이고요. 타선의 신뢰도는 확실히 LG 쪽에 있지 않나. LG 승에 마이앤에 그 다음에 8.5죠. 8.5 기준에 다득점 엘마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롯데하고 SSG입니다. 어제 드디어 롯데가 첫 승을 거뒀는데 어제 경기 제가 모든 경기를 풀로는 못 보지만 중간중간에 봤더니 문승원 공 괜찮더라고요. 문승원 공 괜찮고 일단 어제 연장 승부 끝에 롯데가 이겼는데 지금 중요한 건 선발들은 벌레인데 양팀 타선도 별로예요. SSG야 지금 뭐 최정 없는 것도 티가 나고 그래서 이거는 얘네 선발이면 사실 또 탁구장이고 하면 다득점 보는 게 맞는데 10.5고 11.5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 다득점을 보기가 무리가 있는 게요. 지금 개막하고 SSG나 롯데나 빠따가 지금 물리고 있는 흐름이 아니에요. 가장 이 연속성 흐름을 잘 보여주고 흐름을 잘 타고 업다운 기세 올라가는 흐름 내려가는 흐름을 가장 많이 타는 스포츠가 야구예요. 왜냐하면 매일 해서 그래요. 물론 농구도 거의 뭐 매일 하지만 그렇다고 야구만큼 뭐 쉬지 않고 계속 하진 않잖아요. 백투백이 있을 때도 있지만 대체로 뭐 2, 3일은 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농구도 뭐 흐름을 잘 타고 하겠지만 가장 많은 게 야구예요. 그래서 얘네 지금 김진욱 원정 성적 지난 시즌에 정말 안 좋았고요. 기대치만큼 성장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시즌에 이제 한번 SSG 만나서도 부진을 했어요. 4이닝 5실점 4자책 그것도 문학구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성영진도 얘는 뭐 이렇게 멘탈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영철, 송영진 이런 친구들 새가슴 제대로 된 공 못 던지고 얘는 그래도 그나마 홈에서는 탁구장에서 잘 던졌어요. 얘도 집 나가면은 막 8점대 정말 성적이 안 좋았고 지난 시즌 롯데 상대로는 롯데 사직 가가지고 2.2이닝 3실점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표본이 많진 않아요. 둘 다 최근에 맞대결 표본이 둘 다 이제 어린 신예들의 맞대결인데 저는 이 경기는 많은 득점이 날 거라고 보진 않고요. 그 다음에 접전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제처럼 정말 한 점 차 승부, 마이너의 2점 차 승부 이런 접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SSG가 좌한 상대로 데이터는 김진욱 같은 애한테는 크게 적어놓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따로 적진 않았고요. 어제처럼 접전 그리고 저는 선발 생각하면 다득점 뜨는 게 맞지만 이거는 저는 승일패에서 1을 보셔도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있을 만큼 어쨌든 접전 구도로 이 경기는 흘러간다. 그리고 저득점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경기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코멘트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이 되면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그럼 세 번째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NC하고 삼성이에요. 지금 삼성이 빠따가 불빠따예요, 여러분. 미쳤죠? 지금 홈런 공장장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홈런 4개 나와버리고 김영 풀스윙, 그다음에 국민 거포 박병호 날려버리고 뭐 어쨌든 미쳤고요. 지금 신민영이 나오고 삼성은 좌승현이 나옵니다. 선발. 어쨌든 좌승현 같은 경우에는 선발로 지금 자리 잡아서 지금 선발 로테이션도 들어가고 물론 지난 시즌에 이제 본인 홈구장 대구에서는 5점대로 안 좋았어요. 아무래도 탁구장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얘가 처음에는 아마 제 기억엔 좋았는데 나중에 시즌 거듭될수록 후반부에 조금 홈에서 많이 맞은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NC 상대로는 지난 시즌 한번 창원 NC파크 가서 5이닝 1실점으로 잘 던졌고요. 그 다음에 신민혁 같은 경우에 홈 원정 편차가 없어요.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한데 어쨌든 신민혁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삼성을 이제 3번 만나가지고
뭐 한 번 잘 던지고 두 번 조금 못 던졌어요. 그래서 한 번은 5이닝 실점, 그리고 한 번은 5이닝 4실점, 그 다음에 대구 라팍에서 3이닝 무실점으로 좀 많이 맞았습니다. 홈런도 4방 맞고. 근데 신민혁도 조금 기복이 있지만 어쨌든 4점대 초중반은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잘 되는 날은 막 5이닝 1실점, 6이닝 1실점 이렇게 잘 던지는 날도 있고요. 맞을 때는 시원하게 맞는 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번씩 있어요. 얘도. 그래서 일단 NC 같은 경우에는 좌안을 상대하는데 뭐 좌안 상대 지나친 팀 타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뭐 데이비슨이라던가 뭐 박건우라던가 이런 친구들은 뭐 우타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김영준이라던가 좌승형 공을 공략할 수 있는 우타자들은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벤치가 아니죠. 이제 야구 시즌이니까 불펜 헤드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게 7이지 좌승현 상대로는 어느 정도 공략할 수 있는 타선은 갖추고 있다. 다만 지금의 삼성의 불바다를 식기 전까지는 조금 신뢰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좌승현이나 저는 신민혁이나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선발 매치업은 라고 생각이 들진 않지만 결국에는 불바타 차이에서 좀 갈릴 거라고 보고요. 이 경기는 삼성 승의 마이너의 다득점 3마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간 같은 경우에는 뭐 13승 14승 3패로 지금 2주 넘게 3주째 이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주력도 지금 4연승에 9승 3패입니다. 어제 5이닝도 한번 가봤는데 5이닝은 이제 가볼만 할 때 가고 좀 어렵다 싶을 때는 조금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뭐 오늘은 제가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합해 나갈 때 5이닝이 어제처럼 나갈지 아니면 안 나갈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배당이 너무 달달해서 어제 한번 가보니까 안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소액이라도 이게 어딥니까 여러분, 그죠? 어쨌든 조합 참여는 VIP로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고요. 스탠다드는 전체표 추천 경기 나가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하고 KT로 넘어갈게요. 어제 고영표가 꾸역꾸역 맞다가 결국에는 이제 맞아 나가고 나서 동점까지 허용이 되고 하지만 허경민의 홈런부터 해가지고 KT가 또 비기닝 만들면서 또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던 매치업입니다. 여기서는 선발에서는 조금 차이가 좀 나는 거는 사실이에요. 소영준이 다만 아쉬운 거는 부상 때문에 최근에 제대로 시즌을 치른 적이 없어요. 풀로. 이번 시즌은 과연 예전처럼 좋은 모습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작년, 재작년 맞대결 기록이 없습니다. 한 22시즌 3년 전에는 두상 상대로 엄청 강했어요. 엄청 강했고 최승용 같은 경우에는 뭐 얘도 사실 좀 기복이 심하죠. 기복이 심한 친구고 지난 시즌은 좋았는데 지난 시즌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KT 상대로 두 번 만나가지고 1.2이닝 3실점 초반에 강판당했고요. 한 번은 4.2이닝 무실점으로 호투를 했습니다. 얘도 로케이션이 잘 되는 날은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날은 볼 많고 또 맞아 나가고 카운트 싸움 불리해지면 그런 애인데 일단 선발에서 안정감은 소영준한테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관건은 소영준이 얼마나 건강한 상태로 정상적으로 이닝 소화를 해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고 결국에는 타선에서도 차이는 어제 홈런에서도 강백호나 뭐 허경민 또 이런 부분에서 장타에서 분명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은 어제 케이브가 그 고영표 공을 잘 공략하긴 했지만 과연 오늘 소영준 공은 공략할 수 있을지. 제가 봤을 땐 어제 고영표 공이 외인 타자들이 치긴 어려워요. 근데 타이밍이 좀 맞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케이브 타석 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볼넷 내주고 그 다음에 뭐 양의지 때 사실 네풀인데 그거 놓치면서 뭐 동점되고 조금 아쉬웠죠. KT 입장에서는 결국 이기긴 했지만 저는 선발에서는 그래도 이거는 소영준 좀 믿어줘야 된다고 보고요. 불펜에서 큰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결국 여기도 마찬가지. 빠따에서 차이는 무시 못한다고 봅니다. KT 승에 마헨에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저는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제는 비기닝 나오면서 11점 나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두산 자체가 어제만큼 그 이상의 점수가 나긴 어렵다. 두산이 3점 정도. 그 다음에 KT가 물론 최승용이 와르르 무너지면 이거는 뭐 캠아웃 어제처럼 뜨겠지만 저는 이 경기는 KT도 어제 비기닝을 내서 그렇지 최승용이 와르르 무너지지만 않으면 이것도 다득점을 보기는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경기는. 왜냐면은 뒤쪽에서 점수가 안 날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제처럼. 그래서 케마 언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기아하고 키움 하겠습니다. 제가 좀 눈여겨봐야 될 신인 정현우 데뷔전입니다. 첫 맞대결이고 물론 시범 경기 때는 크게 제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현우 같은 경우에는 시범 경기 아니면은 뭐 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06년생이 지금 데뷔를 했을 만큼 와 이건 뭐 아들뻘이 나와가지고 던지는데 어쨌든 지금 좋아요. 전체 1순위이기도 하고 과연 배짱 있게 그래도 원정 경기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자기 공을 던질 수 있을지가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윤영철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얘는 멘탈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왜냐면은 새가슴이에요. 얼굴 자체가 완전 애야. 뭐 윤영철도 어려요, 여러분. 04년생이야. 2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얘도 구위는 나쁘지 않아. 근데 멘탈만 가다듬으면 3점대로도 마무리가 할 수 있을 만한 공을 갖고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키움 상대로는 6.2이닝 1실점, 지지난 시즌에는 5이닝 4실점, 3.2이닝 5실점. 지지난 시즌에는 안 좋았어요. 데뷔 시즌에는 안 좋았는데 지난 시즌에는 키움 상대로 좋았어요. 표본이 좀 적긴 하고요. 그리고 얘는 뭐 홈런전 크게 차이는 없는 그런 어쨌든 데이터를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일단 키움이 좌한한테는 그 강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푸이그가 얼마큼 해주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 경기는 기아를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윤영철이 나왔어. 그래도 일단 오바를 보고요. 왜냐면 정현우가 몇 이닝 던진지가 궁금해요. 길게 이닝을 소화 못한다면 이거는 정현우가 잘 던져도 결국에는 키움 불펜이 어제 기아 상대로 점수를 내줬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양상으로 실점을 내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아에 빠다가 물 빠다가 또 한번 폭발했던 것처럼 정현우한테는 모르겠지만 정현우 이후에 나오는 불펜들한테 점수를 내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윤영철도 어쨌든 키움 지금 타선 생각하면 실점을 안 내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득점 보고요. 그 다음에 승패는 사실 선발에서는 정현우한테 조금 더 기대치가 있겠지만 까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뒤로 갈수록은 초반에 키움이 앞서가더라도 어제처럼 결국 기아가 뒤집는 흐름으로 봐야 되지 않나. 기마업 보고 준비한 경기도 코멘트 마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또 모두가 환승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